네, 안녕하세요. 조재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테슬라 모델 3를 타고 간선도로나 고속도로 등을 주행하면서 이 차에 탑재된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을 한번 써볼까 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발전되면 어떤 부분에서 더 발전되어야 되고, 지금 현 상황에서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은 보이시다시피 6시 48분입니다. 좀 이른 출근 시간에 한번 차량을 주행해봐서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이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그 출근 시간대 목적지는 일단 1차로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스타필드 하남 쇼핑몰로 정했습니다. 지금 조금 이른 시간이라 쇼핑몰 그 주차장 문이 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올림픽대로를 주로 이용할 예정이고요. 내비게이션은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을 써야 되기 때문에 별다른 내비게이션 기능을 쓰지 않고 그냥 제가 알아서 검색을 스스로 테슬라 순정 내비게이션을 통해 한 다음에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이 뜰 수 있는 올림픽대로 구간에서 해당 기능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타필드 하남을 목적지로 일단 설정을 해놨고요. 오늘은 잠시 후 남부 순환로 방향으로 우회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토파일럿 설정을 그 내비게이션 설정으로 들어가야 되죠. 네. 주행 때마다 활성화를 예로 해놓고요. 그리고 속도 기반 차선 변경을 보통을 해놓고 차선 변경 승인은 아니오로 하겠습니다. 아니오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스티어링 휠을 잡았을 때 차선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예로 가면은 방향지 시등을 넣고 자동적으로 차선 변경을 방향지 시등을 넣고 자동적으로 차선 변경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아니오를 해보고요. 네, 이제 본격적인 도로 주행에 나섰습니다. 테슬라를 타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졌을 거예요. 이제는 거의 모델 3를 타시는 분들이 대략적으로 한 1600대 정도, 다시 말해서 거의 한 1600명 정도의 모델3 오너가 한 2달 만에 형성이 됐죠. 예전에 그 모델3가 800대 정도 국내 물량이 배정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나서 많은 모델3 오너분들 아니면 예비 오너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왜 800대밖에 안 팔리는가? 국내 소비자를 봉우하는가에 대한 반응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런 소식은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이 됐고, 그래서 모델3가 이제 거의 한 벌써부터 제가 봤을 때는 이달만 놓고 봤을 때는 누적 판매가 2000대는 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델3를 타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질 부분 중에 하나가, 과연 700만원대 하는 대교 호엑스 방향으로 좌회전입니다. 과연 모델3를 살 때 700만원가량의 풀 셀프 드라이빙 옵션이 필요한가?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초적인 오토파일럿은 기본인데 굳이 완전 자율주행 옵션을 우리나라 현 상황 속에서 넣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그 풀 셀프 드라이빙 옵션의 디테일한 부분을 보면은 차량을 호출할 수 있는 서먼 기능과, 그리고 이제 나온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아니면 내비게이터 온 오토파일럿을 포함시키는 그 수준의 풀 셀프 드라이빙 옵션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앞으로 그 3단계 자율주행이 발전하는 시기에 맞춰서 구매하자라는 분도 계시고, 700만원이 너무 비싸다, 나중에 그게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되면은 700만원 주고 추가하겠다라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상 주행에서는 그냥 기초적인 오토파일럿을 많이 쓸 것 같아요. 굳이 출퇴근하면서까지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을 써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래도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바로 장거리 주행했을 때입니다. 만약에 서울부터 부산까지 스티어링 휠에 손을 잡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정적으로 주행한다면은 오히려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의 주행 피로를 감소시키고 사고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제 올림픽대로에 들어왔습니다. 본선에 합류하기 전에 저는 수동운전으로 2차선에 진입을 한 다음에
일단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을 활용을 해볼게요. 네, 확실히 스티어링 휠을 잡으니까 알아서 차선 변경을 해주는 그 인식률이 많이 높아졌고, 자 이제 3차선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언제쯤에 주행 가능한 차선인 2차선으로 복귀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은 계속 제가 시속 80km 제한 속도에 맞춰서 주행을 하고 있고요. 차간 간격은 최대한 멀리 해놓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더 빠른 차선으로 이동한다라고 안내 메시지 나와서 지금 차선 변경이 완료가 됐습니다. 보통 이게 제일 안정적일 것 같아요.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은 어떻게 보면 전망을 주시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가 차선 변경을 하고 싶어도 아직까지는 안정상 그렇게 허용이 되지 못할 겁니다. 여러 차례 방향지시등 소리를 들으셨죠? 그 방향지시등은 제가 넣은 게 아니라 차가 알아서 방향지시등을 넣은 다음에 차선 변경할 때 주변이 안전하다고 판단이 들면은 알아서 차선 변경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시속 80km 속도로 지금 정속 주행 중이고요. 올림픽대로입니다. 왼쪽 차선을 이용하십시오. 그래서 약간의 커브 구간이 있고 이제 좀 있으면 차량 통행이 좀 많아지는 추세라서 차량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습니다. 이후 강일 IC 방면 올림픽대로입니다. 오른쪽 차선을 이용하십시오. 네, 여기서 반응은 좀 어떨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급커브는 일단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은 뭐든 아직까지 활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알아서 수동운전 해준 다음에 본인이 안전하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네, 이런 도로도 살짝 위험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제가 잠깐 손을 놓았지만 그래도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이 들면 본인이 스스로 수동운전으로 전환시킨 다음에 안전하다고 판단이 들면 알아서 오토파일럿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를 이제 앞으로 소유하실 오너분들도 너무 오토파일럿을 믿으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개발 단계이고요. 완벽해진 자율주행 오토파일럿이 되려면 많은 시일이 걸리고, 또 국내에서 알맞는 오토파일럿을 구현시키기 위해서는 또 국내에 있는 테슬라 인력들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네, 아직까지는 지금 2차선으로 가고 있고요. 뭐 주변 차선 통행이 원활하기 때문에 차량이 그냥 계속 이렇게 주행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볍게 흔들어 볼까요? 확실히 차선 변경을 하기 전에 스티어링 휠을 잡는 상태가 인지가 되어야 알아서 차선 변경을 해주고요. 지금은 저 앞에 있는 차량들을 추월하기 위한 목적으로 1차선으로 왔는데 언제쯤이면 2차선으로 다시 복귀할지 한번 살펴보죠. 지금 1차선에 차량 통행이 많아서 제가 마음 놓고 추월을 하고 싶어도 추월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앞에 BMW 차량이 있는데 BMW 차량이 1차선에서 큰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네요. 네, 이제 좀 있으면 2차선에 있는 차량 두세 대를 지나고 나서 차량 스스로 방향지시등을 넣고 그 다음에 자동 차선 변경을 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손을 놓고 차가 알아서 차선 변경을 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환상은 버려야 됩니다. 네, 지금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업차의 간격이 워낙 또 간격이 있어서, 네, 이제 조금 벌어지니까 알아서 차선 변경을 해주고요.
지금 3차선에 있는 카니발이 좀 살짝 위험했는데 그래도 그 위험 순간을 잘 대응을 해서 2차선으로 안전하게 복귀를 했습니다. 네, 알아서 잘 가주네요. 그런데 앞에 있는 차도 지금 계속 저를 따라서 3차선으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도가 약간 60km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네, 지금은 실선 구간이라 마음 놓고 차가 차선 변경을 하지 못할 겁니다. 클러스터 화면에도 보이시다시피 테슬라 차량은 실선과 접선을 구분하죠. 근데 최근에 나온 GB80의 클러스터 같은 경우 점선과 실선을 아직까지 구별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네, 이렇게 갑작스럽게 끼어드는 차량에도 잘 알아서 대응을 하고요. 네, 지금 차선 변경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차량 통행이 워낙 많아서 지금 마음 놓고 차선을 변경할 수 없고,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죠. 네, 알아서 잘 변경을 해줍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차선 변경을 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저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방향심을 넣고 바로 차선 변경을 하는 거는 원래 차선 변경의 기본 원칙이 아니거든요. 방향 지식을 넣고 운전자가 숄더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주변 차량 통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차선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변 차선에 있는 차량 통행이 너무 많아서 아직까지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금 주변 차량이 있어도 약간 살짝 피해가면서 알아서 조심스럽게 안전한 차선으로 옮겨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 그 버스가 좀 가까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대응하는지 좀 보죠. 지금 버스가 4차선으로 지금 이동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지금 버스가 조금 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속이 거의 한 50km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데, 알아서 잘 빠지니까 그냥 차선 변경할 필요 없이 그냥 3차선으로 그대로 직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스티어링 휠을 잡아야 안정적인 자동 차선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약 한 1.9km를 지나면은 팔당대교 인터체인지 부분이 나오는데 그 인터체인지를 이용해야 곧바로 차선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알아서 이제 출구 쪽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타필드 하남으로 향해 가는 간선도로도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이 있을 때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곳도 시속 80km의 간선도로에 속하는 것, 그곳도 시속 80km의 간선도로에 속하는 구간이거든요. 이사교차로 부분을 지금 지나가고 있고, 차가 어떻게 또 이 상황에서 대응을 하는지 한번 보죠. 지금 약간의 커브 구간이 있을 것 같아서 차가 서행을 해줘야 되는데, 앞차가 끼어드는데 안정적으로 서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차선 변경할 필요가 없는데 이 상황에서 이 메시지가 나오는 거는 잠시 후 올림픽대로 방면입니다. 오른쪽 차선을 이용하십시오. 이럴 때도 2차선, 즉 주행 차선을 이용하면서 안정적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여기서는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이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알아서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면서 가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그렇게 심한 날씨는 아닌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촬영을 할 때 그 다음날 맑을 때 대기질이 너무 나쁘면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기가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도 괜찮습니다. 지금 저는 2.9km 정도까지만 수동 운전을 하고요. 2.9km 이후에는 올림픽대로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때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차선 변경 승인을 제가 예로 해놨고요. 저는 방향지시 등만 넣고 차가 어떻게 차선 변경을 하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호등만 지나면 되는데요. 신호등만 지나면 이제 본격적인 올림픽대로 본선에 진입하게 됩니다. 지금 출퇴근 시간대라 약간 차량이 좀 정체가 있을 것 같아요. 28분 뒤면 도착한다라고 나와 있긴 하는데 1km 이후 종합 운동장 방면 올림픽대로입니다. 왼쪽 차선을 이용하십시오. 네, 과연 28분 아니면 지금 31분으로 늘어났네요. 지금은 이제 본격적인 출퇴근 시간이다 보니까 아까와는 달리 좀 정체 구간인 상황에서 차량이 어떻게 차선 변경을 유도시키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천천히 2차선으로 진행을 하고 2차선으로 진입을 하고요. 여기서부터 시속 80km에 맞춰서 오토파일럿을 해보겠습니다. 속도는 80에 맞춰놓고요. 자, 이제 주행이 시작됩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소통 원활한 상태고요. 잠실 구간에 진입할 때가 관건일 것 같아요. 지금은 차간 거리는 어느 정도 유지해 나가고 있으면서 알맞게 주행 중인데 조금 있으면 차량 통행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차선 변경을 방향지시를 놓고 차가 지나가면은 반응을 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때도 스티어링 휠을 잡아야 안정적으로 차선 변경을 할 수 있죠. 자, 근데 앞에 차가 좀 거의 바짝 붙어있는 느낌이 강하죠. 왼쪽 차선을 이용하십시오. 지금 이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이 저 앞차뿐만 아니라 저 이 앞에 차까지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차가 어떻게 지금 주행해 나가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보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왜 이 차선을 유지하는지 알겠군요. 저 차선들이 이제 진입하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3차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주행 차선으로 이동하려고 아까 전까지 방금 전에 1차선이었던 구간이 지금은 3차선이 됐죠. 미리 차선 변경을 하려고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때 2차선으로 언제 진입하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됐군요. 1km 이후 왼쪽 종합 운동장 방향입니다. 차선 변경 승인 여부를 묻다가 승인 여부를 묻다가 차가 좀 많아지니까 차선 변경을 하려고 했던 부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모습도 보이네요. 네, 이제 반대쯤에 한번 해볼까요? 지금 차가 좀 있어서 차선 변경하기가 좀 불가능하고 저 앞에 차가 지나갈 때 제가 약간 스티어링 휠을 너무 세게 만져서 지금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은 다시 실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너무 그 스티어링 휠에 힘을 너무 줘서 차가 알아서 저 운전자가 수동 운전하고 있구나 라는 점을 인지를 해서 잠시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해제됐습니다. 이건 차량 잘못이 아니라 저의 컨트롤 실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2차선을 주행해 나가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이 차가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보죠. 제가 승인을 내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승인이 안 되니까
되니까 차량이 알아서 곧장 직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잠시 후 왼쪽 종합운동장 방향입니다. 300m 이후 왼쪽 종합운동장 방향입니다. 지금은 실선 구간이라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고 싶어도 법규 때문에 잠시 후 스스로 차선 변경을 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방향입니다. 이제 점선 구간에 진입하게 되는데, 자, 이때부터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제 점차 서행 구간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서행할지 한번 보시죠. 네, 마치 사람이 알아서 살포시 브레이크를 밟는 느낌으로 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때부터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이 상황 속에서 5.4km 이상을 가야 잠실역으로 갈 수 있는 출구 구간이 나오는데, 그 출구 구간까지 차가 서행 구간일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죠. 지금은 이 구간은 또 출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차량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아직까지는 5.3km 정도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차가 알아서 잘 계산을 해서 일단 2차선 주행차선으로 주행을 계속 진행한 다음에 적절한 시점에 차선 변경을 시도할 것 같은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방향지식을 넣고 차가 만약에 승인이 필요했다 해서 승인을 요청할 때 운전자가 타이밍을 놓치면은 차가 차선 변경하고 싶어도 타이밍 때문에 알아서 스스로 해제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서 이때는 운전자의 주의력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슈퍼차저 충전 배터리 프리 컨디셔닝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충전의 효율성 다시 한번 말하자면 아주 효율적인 그 슈퍼차저 충전을 위해서 차가 알아서 예열을 시키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속 차가 지금 많이 몰려 있죠. 어느 시점에 차선 변경을 시도할지, 서행 구간일 때는 되도록이면 차선 변경은 하지 않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굳이 무리하게 차선 변경할 필요가 없다라고 차가 알아서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뭐 특별하게 제가 컨트롤 해야 될 부분은 없고요. 일단 차선 변경의 승인 여부를 제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오토파일럿이 지금 켜진 상태라도 저는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꼭 잡고 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시) (9시) 방향으로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잡고 대기하거나 아니면 너무 장거리를 운전할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잡아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한국의 도심 환경을 오토파일럿이 어떻게 이해할지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복잡한 도심 환경일 때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면 우리나라의 뭐 도로 지형 조건이나 어떻게 보면 또 날씨에 대한 영향 때문에 차가 빙판길 때문에 미끄러워질 수 있죠. 그 점을 또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4.5km 정도 남은 상태라 차가 지금 무리하게 차선 변경하려고 하는 시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 속도가 붙기 시작하는데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4km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차가 추월을 시도할지 아니면 계속 2차선으로 주행할지 한번 보시죠.
차가 무리하게 추월해서 좀 더 빠른 방향으로 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인상적이네요. 그렇게 큰 무리는 하지 않은 채 계속 알아서 2차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시점에 차선 변경을 시도할지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저는 지금 가속 페달을 밟거나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드는 주행 피로감은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정차가 될 것 같은데요. 완벽하게 되지는 않고, 네, 앞 차량이 서서히 움직이니까 차량도 알아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정말 마치 사람이 살짝 밟고 살짝 가속을 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이 자동 차선 변경을 가장 중요시하는 걸로 보고는 있지만, 아니면 목적지 출구 부근을 인식해서 스스로 차선 변경을 하는 점도 인상적이죠. 근데 저는 제일 그 중에서도 더 돋보이는 건 바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너무 무리하게 조절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런 서행 구간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점 자체가 저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아직은 3.3km가 남았기 때문에 어떤 구간, 아니면 어떻게, 아니면 얼마나 남은 시점에서 출구 구간을 향해 알아서 차선 변경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지금은 제 오른쪽 차선이 지금 많이 빈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차가 스스로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제 목적지까지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계속 한번 살펴보시죠. 어떻게 보면 제네시스 GB80, 네, 지금 차선 변경을 할 것 같네요. 여기서는 좀 무리일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자,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차량들의 통행이 많은데요. 자, 2km 정도 남을 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7km 정도 남았고요. 출구까지. 네, 한번 시도를 해보죠. 지금 옆차의 통행이 지나간 뒤로, 지금 잘 통행이 원활한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지금 갑니다.
지금 차가 알아서 가려고 하는데 지금 트럭이 양보를 안 하네요. 양보를 안 하니까 차가 안 갑니다. 차선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좀 아쉽네요. 지금 이게 그 간선도로 구간 중에 가장 이 차가 인식하기 어려운 그 타이밍이 바로 이런 정체 구간인 것 같습니다. 정체 구간에서 차량들의 그 흐름을 잘 파악을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흐름은 잘 파악했고 빈 공간은 잘 봤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차가 차선 변경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늦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옆 차선에 있는 그 주행하시는 분들이 그냥 알아서 그냥 다시 가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아무리 자동적으로 차선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옆차가 그냥 양보를 스스로 안 해주니까 차가 머뭇거리는 겁니다. 이러다가 사고 날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다가 트럭의 움직임 때문에 차선 변경을 스스로 취소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간다면은 앞으로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이 국내에서도 정말 활용하기에 좋은 시스템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시스템 자체가 아직까지는 완벽한 자율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좋다 나쁘다 라고 판단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뭐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GB80이나 아니면 테슬라에 있는 모든 차량의 오토파일럿의 공통점은 스티어링을 일단 잡고 차선 변경이 자동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점, 그 점은 저희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아까 여러분께서 보셨다시피 제가 마음대로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해도 옆 차선의 움직임 그리고 옆 차선 차량들의 그 주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려면 아직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됩니다. 우측 잠실역 방면 올림픽대로 램프로 진입하십시오. 지금처럼 이렇게 서행 구간에서 제가 차량의 차선 변경의 움직임을 파악을 할 때는 저도 많이 어려울 수 있고, 이렇게 서행 구간일 때는 차선 변경할 때 되게 조심스럽죠. 저도 가끔 가다가 조심할 때도 있고, 조금 여유가 생길 때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차도 마찬가지로 간격을 되게 넓게 봐요. 간격을 되게 넓게 보는 상황에서 내가 언제쯤이면 안전한 차선 변경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계산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아까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차선 변경을 승인을 내리고 스티어링을 잡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 차량이 알아서 차선 변경을 하려고 했지만 제 오른쪽에 있던 트럭이 너무 차선 변경이 느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속을 해버리죠. 그것 때문에 센서가 차량의 흐름을 감지해 버리니까 차가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도 뭐 다른 차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 국내 업체들이나 아니면 테슬라와 경쟁하는 업체들도 이런 서행 구간에서 자동 차선 변경을 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고, 국내의 주행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수입차 업체들이나 아니면 국내 업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부분을 모으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런 서행 구간일 때는 되도록이면 차선 변경 시도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적인 뭐 오토파일럿이나 아니면 자동 차간거리를 조절할 수 있고, 또 이에 따른 정속 주행할 수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만 사용한다면은 그 점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운전 피로를 감소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테스트를 거쳐가면서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을 써봤는데요. 장점과 단점을 나누자면, 장점은 정말 편리하게 알아서 차선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정체 구간일 때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을 쓰면은 여러가지 돌발 변수가 있다. 그 점만 참고하시면 여러분께서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을 활용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발전이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도 언젠가는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워질 거고요. 국내에 있는 HDA도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과 경쟁을 하면서 완벽한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변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지리넷코리아 조재환 기자였고요. 앞으로 이렇게 제 얼굴을 보여주는 시승기를 많이 올리겠습니다. 제가 뭐 좀 많이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조금 어색하더라도 서서히 발전해 나가는 지리넷코리아 시승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